자, 그래서 두 제곱수의 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세 제곱수의 합이겠죠. 자, 세 제곱수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8로 나눈 나머지를 이번엔 보는데요. 그러니까 4K, 8K 기준으로 나눠보면 8K 기준이 아니고 4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4K 플러스 1꼴 플러스 마이너스 1꼴은 제곱을 해보면 16K 제곱 8K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무조건 1이 되고 짝수 경우만 보면 되는데 뭐 4K 그러니까 4의 배수의 제곱은 당연히 8의 배수가 되는 당연하고 4K 플러스 2꼴의 제곱은 해보면 결국은 4가 될 것 같네. 그죠? 그래서 0, 1, 4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여기 0, 여기 4니까 0, 1, 4밖에 없고요. 자, 세 개를 더하는 건데 경우를 잘 따져보시면 0, 0, 0이면 0, 하나가 1이면 1, 두 개가 1, 세 개가 1. 자, 하나만 4거나 하나가 4, 하나가 1, 그리고 4, 1, 1 이렇게 6까지는 가능한데 7은 방법이 없습니다. 0, 1, 4 중에 3개를 골라서 7을 만들 방법이 없죠. 8K 플러스 7꼴은 세 제곱수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7 가지고 해보시면 금방 확인되는데 절대 세 제곱수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빠르게 끝났고 이제 네 제곱수의 합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제곱수의 합. 자, 그런데 이 네 제곱수의 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수가 두 수가 네 제곱수의 합이면 그 곱도 네 제곱수의 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다음과 같이 m과 n을 제곱수 4개의 합으로 표현하면 4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제곱수 4개 합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개해서 증명해 보는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걸 좀 쉽게 보고 싶으시면 앞에 그 복소수 예처럼 이 코토니안들의 이 수들을 모은 게 있거든요. 그건 a 더하기 bi가 아니고 jk까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a, b, c, d는 실수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집합을 생각하면 이 곱셈이 복소수의 곱셈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런 사원수라고 하는데 사원수 코터니언이라고 하는 이걸 참 찾아보시면 그걸 이용하면 이것도 좀 쉽게 그나마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와 그거의 켤레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쭉 전개해서 16개의 항이 나오겠죠. 4개, 4개, 16개 항이 나오니까 쭉 전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다음 같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보시자면 뭐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A1, B2, A2, B1, A3, B4, A4, B3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빼준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A1, B3, A3, B1 뒤에 남은 두 개도 보시면 A2, B4, A4, B2 서로 빼주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번에는 첫 번째랑 네 번째 보면 A1, B4에서 A4, B1을 빼고 A2, B3에서 A3, B2를 빼준답니다. 이런 조금 패턴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네 제곱수의 합으로 두 개가 표현되고 곱이 표현되니까 소수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소수만. 그래서 소수만 네 제곱수 합으로 된다. 이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맨 앞에 우리 시작할 때 이번 주 시작할 때 라그랑지가 이미 모든 수는 다 네 제곱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보였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이 소수들은 모두 다 네 제곱수 합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고요. 그걸 한번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정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p가 일단 홀수인 소수고 다음과 같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이 p랑 합동이라고 하는 합동식이 해가 있는데 x0, y0가 0과 2분의 p-1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x0, y0가 있어서 해가 있다는 결과고요.
자, 이게 왜 관계되는지 지금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S1은 그러니까 1 더하기 x제곱 꼴들인 거예요. 여기서 값이 여기서 이 범위에서 1 더하기 0의 제곱, 1 더하기 1의 제곱부터 해서 쭉 1 더하기 2분의 p-를 제곱까지. 그리고 S2는 어디서 온 거냐면 마이너스 y제곱에서 온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까지 쭉 생각합니다. 그럼 개수를 보시면 이쪽 S1의 개수는 2분의 0부터 2분의 p-까지니까 1 더하기 2분의 p-1 즉 2분의 p 더하기 1개고요. 이쪽 원소의 개수도 2분의 p 더하기 1개. 이렇게 합쳐 보시면 합쳐 보시면 p 플러스 1개인 거거든요. p 플러스 1개. 근데 그 p에 대한 합동으로 보면 p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어떤 두 개의 원소가 같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요 S1에 있는 애들끼리 합동이 되거나 S2에 있는 애들끼리 합동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조건을 잘 따져보시면 예를 들어 1 더하기 x1의 제곱하고 1 더하기 x2의 제곱이 p로 합동이다 이러면은 이 값의 범위로부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y2의 제곱이 p로 합동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 정리해 보시면 y1, y2가 서로 합동이든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합동이 되든지 둘 중에 중 하나인데 범위가 절대 0부터 p의 절반 안 넘어가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합동인 게 두 개가 있는데 적어도 두 개 원소가 서로 합동인 게 있는데 S1에 있는 애들끼리는 안 되고 S2에 있는 애들끼리 안 되면 S1에서 하나, S2에서 하나씩 골라서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1 더하기 x0의 제곱과 마이너스 y0의 제곱이 합동인 그런 x0, y0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직접 p 값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따름 전개까지 하고서 그냥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여기 2단계에서 멈추고 연습장에 한번 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자 어쨌든 자 따름 정리 얘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예. 따름 정리까지 하고 보여드릴 텐데요. 자 p가 홀수인 소수면 어떤 p로 바로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k 곱하기 p가 적당한 k를 곱해서 제곱수 4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k가 있다는 건데 k의 범위를 p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보다 작은 k를 곱해서 4제곱수합을 나타낼 수 있다. 제곱수 4개의 이 k가 1이 되면 끝나는 거죠. 소수 p가 제곱수 4개의 합이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보조 정리에서 이런 합동식의 해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범위에서.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시면 x0 제곱, y0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3개 제곱수인데 여기 0까지 그냥 넣어줍니다. 0까지 넣어서 k 곱하기 p가 되겠죠. p의 배수니까. 범위를 보시면 x0, y0 범위로부터 이 k 곱하기 p의 범위가 4분의 p의 제곱 더하기 4분의 p의 제곱 더하기 1을 해보면 결국 p제곱보다는 작으니까 결국 k 값은 p보다 작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는 이게 보시면 대충 보더라도 2분의 p제곱 정도니까 사실은 k가 2분의 p도 안 넘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어쨌든 p보다 작기만 하면은 원하는 결과인데 실제 보면 사실 k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한번 예를 직접 보도록 하죠. 17인 경우 어떤 애들을 봤냐면 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에 오는 애들이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에서 오는 거고 범위는 2분의 p-를 넘지 않는 거니까 16에 8을 이하네요. 그죠? 0부터 x, y의 범위는 0부터 8 사이고요. 17 보면 0부터 8의 제곱 64까지 2를 쭉 더한 겁니다. 그죠? 더한 거고 여기는 0부터 64까지 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위에 있는 애와 아래에 있는 애
여기 사이에서는 그 S1 집합 원소 길이는 합동이 없고 17로 S2 원소 길이도 합동이 없고요. 위 아래쪽에 겹치는 게 이제 합동이 되는 게 있다는 건데 예, 하나 이상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랑 얘네요. 예. 이고요. 각각 어떻게 나왔나 보면 예, 50하고 마이너스 4가 맞죠? 54니까 아니네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왜 54라고 생각했지? 예, 34라고 아닌데 얘가 아니고 뭐지? 34 뭐랑 뭐가 합동인가요? 51. 예, 저 51이죠. 3 곱하면 예, 50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예, 50하고 마이너스 1이 합동인데 50은 어디서 왔냐면 1 더하기 7의 제곱에서 왔고요.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왔죠. 따라서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은 13 51인데 이건 17 3 곱하기 17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걸 얻고 당연히 이게 K죠. 예, K인데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의 절반도 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작은 값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4제곱부의 합은 같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오일러의 보조 정리로부터 소수들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자, 앞에 따른 정리로부터 P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P의 적당히 P보다 작은 K를 곱해서 4제곱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K를 1까지 줄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예. 다른 책에는 이걸 좀 모순을 이용해서 K를 최소인 값으로 가정을 하고 K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보이는 식으로 하는데 논리적으로 깔끔해서 좀 더 눈으로 보기에는 점점 K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보기로 했고요. 자, 어떻게 K를 1까지 계속 줄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K가 짝수인 경우는 절반을 줄이는 겁니다. 절반. 여기 이렇게 보시면 K 곱하기 P 이게 짝수니까 이 제곱수 4개의 합도 짝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홀짝 생각해 보시면은 이 4개가 모두 짝수든지 모두 홀수든지 또는 2개는 짝수, 2개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홀수인 것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걸 더한 게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가 둘 다 이렇게 짝수개가 되니까 짝을 잘 저어주면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처음 2개가 서로 홀짝이 같고 뒤에 2개도 홀짝이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전체 식을 절반으로 나눠주는 건데 절반 나눠주는 게 다음과 같이 해버리면 2분의 x제곱, 2분의 y제곱, 2분의 z제곱, 2분의 w제곱으로 어디 중학교 때 해본 것 같은 변환이죠. 아주 간단한 변환으로 그리고 이게 홀짝이 같으니까 얘도 여전히 자연수죠. 그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곱수 4개의 합이면서 그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죠? K를 홀수로 만들 수 있을 테고요. 자, 홀수인 경우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다 문자로 쓰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예에서 17인 경우에 3 곱하기 17을 하면 이거 좀 다른 여기서랑은 좀 다른 애인데 그죠? 다른 예가 온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또 다른 예로 찾으면 앞에 예로 해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3 곱하기 17을 4제곱수 합으로 제곱수 4개 합으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이 굉장히 교묘한데 좀 트리키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17보다 작은 있죠. 얘 K죠. 얘를 기준으로 이
4개의 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1, 5, 5, 0을 이 수로 나눈 나머지로 보는데, 나머지를 0부터 p-1까지 보는 게 아니고 그 플러스 제곱을 할 거니까, 작아지기를 원하니까 2분의 p-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2분의 p-까지 그 사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음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당연히 1과 1은 합동이고 5는 2랑 합동이라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 1과 합동으로 봅니다. 그렇죠? 5는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보고 뭐 0은 0과 합동이죠. 그래서 제곱 크기를 줄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까지를 쭉 보시면 이쪽을 다 앞에서 나눈 나머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3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들의 제곱들을 하더라도 이쪽과 같으니까 여전히 0이 되겠죠. 17이 기준이 아니라 3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제곱은 눈으로 봐도 당연하고 3의 배수니까 1 곱하기 3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또 많이 줄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교묘한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뭐 어떤 게 교묘하냐면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한쪽 4제곱수의 합 2개인데 하나는 3 곱하기 17이고 하나는 1 곱하기 3이죠. 자, 이 2개를 곱합니다.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7을 곱해요. 그래서 보시면 3 곱하기 17은 이거였죠. 그리고 1 곱하기 3은 이거고요. 자, 이거를 앞에서 맨 처음 봤던 제곱수 4개의 합 2개 곱한 거를 다시 제곱수 4개의 합으로 바꾸는 그 공식을 보는데, 이건 제가 쭉 넣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짝이 맞는 것끼리 이렇게 1과 1, 마이너스 1과 5, 마이너스 1과 5, 0과 0 이렇게 짝이 맞는 것들의 곱으로 쭉 더한 거 보는데요. 서로 다 3으로 합동이었으니까 이것들을 쭉 더한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짝이 맞는 것끼리 3으로 합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짝이 맞는 것끼리 3으로 합동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 곱한 것들은 얘네들은 결국은 3을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죠? 1 곱하기 1은 당연히 1의 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고 3으로, 그죠? 여기 세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5도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고, 0 곱하기 0도 당연히 0의 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이쪽을 다 더한 건 이쪽을 다 더한 거랑 같고, 이쪽을 다 더한 건 결국 이쪽이죠. 얘는 3의 배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의 배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잘 보시면 제가 얘기했듯이,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너무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만 보시면 여기서 지금 1이 1과 합동이고 마이너스 1과 5가 합동이고 마이너스 1과 5 0과 0이 합동 이상이면 다 3으로,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처음 요 두 항 보시면 이렇게 곱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2개를 곱한 거예요. 그죠? 2개를 곱한 거라 요 2개를 곱하면 여전히 3으로도 합동이고 그 2개 곱한 거에 서로를 빼준 거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좌변, 우변을 빼준 겁니다. 그럼 당연히 3으로 나눠지겠죠.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얘네들은 여기를 곱한 거고 이쪽은 여기를 곱한 거죠. 서로 3을 합통인데 그걸 또 뺐습니다. 서로 합동을 뺐으면 여기 또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는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곱한 건 잘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예, 첫 번째랑 세 번째를 곱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죠? 1과 5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예, 첫 번째식 세 번째식을 곱한 거서 뺀 거고, 또 두 번째 네 번째를 잘 보시면 두 번째 여기서도 예,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곱해서 또 뺀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따져보시면 3의 배수인 거 알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아마 1, 4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네 번째를 보시려면 첫 번째랑 네 번째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1, 0, 예, 0,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거라, 그렇게 해서 빼면 다시 3의 배수가 되죠. 즉, 다 3의 배수인 것들 다 제곱한 거니까, 예,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예, 여기 결과를 보시면 다 3의 배수는, 그죠? 9, 마이너스 9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 0의 제곱. 그래서 3의 제곱을 빼낼 수가 있어요. 3의 제곱을. 이쪽도 당연히 보시면 여기 3이 두 개 있죠. 두 개를 해서 3의 제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줘 버리면 이쪽은 다시 여전히 제곱수 4개의 합이 되고요. 우변은 좌변은 17이 되는데 꼭 17이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쪽이 3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3보다는 실제 해보시면 매번 1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3보다는 작아져요. 3보다 작아졌으면 이 방법을 또 적용하는 거죠. 여기가 3보다는 적어, 여기가 k 곱하기 17이 되는데, 예, k 다시라고 예, 하죠. 이렇게 하면 k 다시는 적어도 k보단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예, 여기 복잡하고 어려운 파트지만, 예, 어쨌든 이 k 곱하기 17을 더 작은 k 프라임 곱하기 17로 여전히 만들면서 4제곱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위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하고, 만약 그리고 짝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홀수면 예,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적용하면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예, 밑에 스포일러가 있네, 그죠? 그 다음은 생각할 시간 여러분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예, 화면이 보여가지고 예, 이겁니다. 제곱수에 대해서 우리 했으니까 이제 세제곱수로 바꿔보는 거죠. 예, 세제곱수 몇 개를 더하면 모든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를 G3라고 예, 예를 들어 편의상 나타내면, 아까 그럼 제곱수로 나타내는 건 G2가 되겠죠. 제곱수 몇 개로 모든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라그랑지가 4라는 걸 보였고요. G3라는 거냐면 예, 세이지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 9개가 필요한 거 알 수 있고요. 23을 보시면 이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3은 어차피 3은 안 되니까 잘해야 2죠. 그래서 2를 이용해서 8 두 개까지 하면 16이 돼서 남은 건 7이죠. 7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세제곱 중에는 1밖에 없으니까 2가 되면 8에 넘어가니까 1만 갖고 나타내야 돼서 7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부터 1부터 시작해야 전 답이 없고, 그래서 23은 비교적 그 세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이 따지기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볼 수 있는데 해보면 9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9개가. 그래서 물론 이게 증명은 아니죠. 예, 아니고 전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결과들을 이용하면 세제곱 수는 9개면 다 되더라. 예. 이걸 쭉 했어요. 그래서 4제곱 수는 5제곱은 6제곱은 7제곱 8제곱은 이런 것들을 쭉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는 문제로는 예, P가 23인 경우에 한번 라그랑지 정리를 따라가면서 4제곱수 합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제곱수 4개로 나타낸 거 2개 곱한 거를 다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원수, 코터니언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고만 했는데, 이제 사원수라고 하는 건 요게 IJK도 되는 거고요.
늘어나는 건데 이 IJK가 여러분들 3차원 공간에서의 단위 벡터 3개고 곱은 그 외적이 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차원에서 이 방향 단위 벡터가 I, Y 방향 단위 벡터가 J, 이 방향이 K 이렇게 이해하시고 곱이 그 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거 세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못 잡았는데 혹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은 주어진 함수가 아니고 자연수를 세제곱수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 자, 그래서 드디어 요약을 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 했던 게 어떤 소수를 두 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가 무엇인지 무엇은 안 되는지 따져봤고요. 그거로 자연수들 중에 두 제곱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언제인지를 완전히 알아냈습니다. 세 제곱수의 합이야 뭐 금방 우리가 판별했고요. 모든 자연수는 제곱수 4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 라그랑 정리죠.